네, 교수님, 지난 강의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실전에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교수님 수업 중 자기소개 시간이 인상 깊었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말하기 고민이 있는 학우들의 자기소개 영상을 받았습니다. 네, 실제로 교수님께서 직접 피드백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헛걸음 전문가 이채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헛걸음들을 통해 다양한 배움을 수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따라서 저는 저를 헛걸음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다시 봐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영상.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서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카메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에너지와 행동, 말들이 또 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기록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저의 앨범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자기소개가 누구나 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구나.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다시 시킨다면 자기소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서 말하기가 그래서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했을 때 톡 건드렸을 때 톡 나올 수 있는 자기소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사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의자 설치하고 들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봤더니 어땠어요? 저는 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뭔가 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말로 표현하려 하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학생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인들이 스스로가 알고 있는 원인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두 학생의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편하게 몇 가지씩을 얘기하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 잡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도 돼요. 네. 첫 번째로 우리 많은 친구들이 면접장에서 아니면 발표 현장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책 읽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오, 공감하지 않나요? 책 읽듯이요. 구어체와 문어체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나요? 내가 그동안 너무 좋아하여서 그렇게 하여서 되어서 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요 정말 각 잡고 하다 보니까 채영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헛걸음 전문가입니다 라고 이채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 걷는 것을 좋아하여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좋아하여서 보았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보려고 하고 있으며 라는 식으로 내가 그 문어체적인 발음을 이야기들을 표현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게 달달달달 준비된 것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로 풀 때는 줄어든 말로 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머리에서 내가 즉석에서 얘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리가 조금은 뒤죽박죽.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서 지금 뒤죽박죽한 상황이라는 게 어디서 들켜버렸냐면 아이 컨택에서 들켜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금 당황해서 지금 헤매고 있구나라는 게 눈빛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눈빛 레이저를 쏘면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혹은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확실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눈빛도 흔들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헛걸음 전문가라고 헛걸음 전문가 이채영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헛걸음 전문가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를 표현하는 게 좋을까? 저는 그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치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헛걸음이라고 하면요.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금은 많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헛걸음이라는 대신 뭔가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아끼지 않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좋은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을 찾아서 대체해 주는 것.
이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서진입니다. 서진이의 자기소개를 듣다 보니까 또 많은 친구들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에 저는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서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카메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순간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나타내는 1분 자기소개 가운데요. 저는이라는 말만 빼도요.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문장이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녕하세요 유서진입니다 한 다음에 저는 카메라로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하길래 카메라의 공통점과 나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를 가지고 저는 사람을 찍고 찍히는 것도 좋아하고요. 메이크업에 관심도 있고요. 여행을 좋아하고요. 뭔가 다른 이야기로 뻗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 수많은 특징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특징을 얘기할 것인가 요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확실한 한 가지를 표현해 봐도 되고요. 너무 장황하게 여러 개를 벌리기보다는 세 가지 이하로 얘기를 한다. 이게 사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3의 규칙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3을 넘어서는 순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 흔한 말씀 또 다음은 하면서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는 순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안드로메다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세 가지 이내로 하는데 이 세 가지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딱 선보일 수 있는 상위 개념이 있는 걸로 묶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머릿속에 꼭 하고 박힐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두 학우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공통적으로 적용하면 좋을 자기소개 포인트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얘기할까요? 내용을 준비할 때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의 규칙으로 내용을 한번 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요. A, B, C로 가는 게 아니라 A, B, A-로 가는 겁니다. A-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설정한 핵심 키워드를 결론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핵심적인 것만 세 가지 이내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내용을 구성할 때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구성된 내용을 내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내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가. 아까 채영 학생이 그게 암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요. 절대로 서술어까지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서술어를 틀려버리는 순간 망했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어까지 적지 말고 요약 정리된 내용을 내가 말을 만들어가면서 연습을 하면요. 그 요약 정리한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순간 현장에서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 키워드를 잘 입력했습니다. 이제 풀어내는 일인데요. 풀어낼 때 여러분의 눈빛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면접관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눈을 마주하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업로드 이후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의 또 교수님과의 말 공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2학기에 예정되어 있는 교수님의 강의와 또 말 공부에 관심을 갖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